1948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시작된 대한뉴스. 광복 70년의 기적을 함께 이룬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KTV 국민방송에서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찾기 위해 SNS와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대한뉴스 영상에 기록된 인물이나 단체, 사건의 주인공에 대한 사연과 제보를 받아왔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한뉴스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절을 딛고 세계 속 주인공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KTV 국민방송의 세종시대를 열며 대한뉴스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그 역사의 현장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특별기획 대한민국 기적의 주인공들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사회를 맡은 KTV 최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도학도 청년학도 여러분들의 대한뉴스의 주인공 학도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유지, 미모유지 또 여러분의 행복유지를 꿈꾸는 남궁유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와 같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유지 씨, 학도 씨. 네. 자, 두 분께서 이 KTV 특별기획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실제 주인공 여러분들을 전국을 발로 뛰면서 찾아다녔는데 그럼요. 오늘 그 주인공 분들이 많이 오신 거죠. 네. 그럼요. 지금 여기 싹 보니까 네. 반가운 얼굴이 많이 보여요. 마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대구에서 오신 분, 대전에서 오신 분. 찍고 네,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맞아. 미국에서 오신 분도 깜짝 계시고요. 놀라실 겁니다. 네. 저희들이 한 4개월 동안 함께 발로 뛰면서 만나뵀던 분들을 한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니까 네.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싶었던 주인공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셨고요. 예. 그분들의 못다한 이야기도 듣고 또 멋진 공연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응답하라 기적의 대한민국 대한뉴스의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특집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주 특별한 오프닝 무대가 준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분은 말이죠. 전통 예술의 거장이십니다. 그리고 한때는 리틀 엔젤스의 귀여운 남자 단원이었던 오, 그래요? 네. 영국 여왕 앞에서 공연했던 15세 소년. 그 소년 네, 바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김덕수 단장님이 야. 이끄는 한울림 예술단의 공연이 마련돼 있고요. 자, 제가 소개해드릴 분요 아주 젊고 싱싱하고 그리고 또 목소리 청이 좋은 소리꾼이십니다. 효자시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총각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리꾼 남상일 씨의 축하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신호 치여다 보니 대한민국 KTV 국민 방송이라네. 내려 굽어 보니 대한뉴스 주인공 여러분들 한각시 봉각시 원초당 군초당 금일청정 대도라네. 아무래도 전궁이로구나. 헤이여 헤이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알을 버리고 가시는 이는 진리로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백두산 털미에 해적으로 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못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청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반듯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살아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사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또 나가세 또 나가세 KTV 또 화장해서 놀라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고맙습니다. 멋진 사물놀이 공연을 보여주신 김덕수 단장님은 문화예술 분야의 대한뉴스 주인공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또 큰 화제가 되셨었죠. 자, 오늘 패널로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자, 그러면 각 분야의 출연자와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문화예술 분야의 주인공분들인데요. 네, 한류의 원조, 대한민국 문화 발전의 기둥이 되었던 우리 문화예술계 주인공들이십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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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군 어린이 합창단이
그 순회 공연이 스타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더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전영자 네. 선생님과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때가 여러분들은 그때 낳지도 않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그러니까 60년 전이에요. 제가 그 당시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굉장히 미국 군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하루에도 뭐 몇 군데를 뛰어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다녔어요. 그때는 예술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 합창단 활동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집에 갈 시간도 없어서 합숙을 하면서 합창을 하고 그래서 연습을 해서 휴전이 되자마자 이 대통령께서 참전군인들에게 감사도 할 겸 그다음에 돈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을 저희들을 보냈어요. 저희가 미국을 가서 우리야 뭐 무지하게 이제 훈련이 된 어린이들이었죠.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강행군으로 연습을 안 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딸들도 미국서 자라면서 노래 하나 부를 줄도 모르고 춤추는 건 뭐 물론이죠. 그런 거 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으면 각자가 배우는 거지 이렇게 강행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똑같이 웃으면서 지금 뭐 저기 리틀 엔저스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웃으면서 이제 하니까 막 놀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은 저희가 고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만 가도 저희 얼굴만 봐도 주머니를 다 대고 백을 막 이렇게 흔들어서 다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지금 60년 전에 4천만 불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거기 가서 벌어 갖고 왔죠. 그때 한국은 서울도 뭐 전국이 아무것도 없었어. 폐허였었어요. 그래서 그 4천만 불을 벌어 갖고 온 것으로 나라의 복구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 당시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 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외국인들이 참전을 하는데 16개국에서 참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문하고 어떤 그 공연을 펼칠 필요성이 해군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전시에 아마 51년도인가요? 그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아마 여러 그 도시들을 순회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주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걸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봤다는 뭐 이런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또 맞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요. 저희하고 같이 저희 때죠, 그게. 네. 그때 그래서 당시에 미군에 주둔한 거는 미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때 재즈. 아리랑을 부르니까 아리랑과 What a Wonderful Sense가 마치 유아마 선샤인 메들리로 아리랑 똑같네요. 아리랑이요 I see trees are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Thank you very much 예, 뭐 우리나라에서 그때 미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참 저희가 가서 이제 노래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루안다나 뭐 아프리카 애들 참 배꼽 이렇게 나오고 코 흘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본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울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도착을 이렇게 귀국을 했을 때 네.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었나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예. 앞에 이렇게 하고 또 뭐 귀국 연주 그래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하고 야, 환송 예. 또 환영회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리트엔젤스하고 우리 선명회하고는 거의 프로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단체들이 한류 단체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나갑니다. 예. 그렇지만 계약을 맺고 특급 호텔에
비즈니스 클래스에 공연 전에는 이런 거 없으면 못한다 하는 거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우리들의 예술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매니저먼트와 계약을 맺고 나갔다는 게 이거는 리트렌제스, 우리 선명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태극기를 휘날리고 다니던 그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전에 우리 뭐 라스베가스도 하고 유엔 총회장에서도 하고 다 한 겁니다. 근자에 가끔 뭐 유엔 총회장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라스베가스 쇼라는 거는요. 마이클 잭슨이 잭슨 5 시절 때 우리보다 후배들이에요. 리보라치 같은 피아니스트 쇼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71년도에 갑자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초청하는 공연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프로모터들이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큰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같이 공연한 사람 기억이 생생해요. 셰리 베시 아시죠? 잉글버트 험퍼디 이런 친구들이 그때 지구촌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이벤트 쇼가 전 세계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있듯이. 선화무용단으로 1965년 미국 공연에 또 최연소 참가자셨고요. 시집 가는 날에 섹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어린 꼬마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승무 이수자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네, 대한뉴스 주인공 김은미 교수의 승무와 리틀 엔젤스 제자들의 시집 가는 날 공연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우리 그 리트렌제스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시집 가는 날 보니까는 저 때는 이렇게 둘이 했어요. 시집 가는 날을. 제가 여기서 섹시 역할을 하고 저가 그때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더 크고 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은 그 언니가 아주 말라가지고 그 언니가 남자 신랑 했고 제가 섹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는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응대해지고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기본 레파토리는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명창 우리 옆자리에 남상일 씨가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남상일 씨도 해외 공연 자주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덕수 교수님하고는 일본 같은 경우 뭐 한 달, 두 달까지도 이렇게 투어를 하고 그랬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는 당연히 우리 뭐 김덕수 명인이시니까 최고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대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우리의 전통, 대한민국의 문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광대는 그야말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넓고 크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같이 젊은 이런 국악인들도 이렇게 대접을 우리 선배님들, 큰 선배님들 때문에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시대에 맞춰진 상황과 국가별 정서에 맞춰서 이미 휴전, 크로스오버, 새로운 재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리트렌제스 단원에 조수미, 신영옥이 단원이었다면 미스시겠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 춤도 추고 아까 췄던 춤 추고 합창 때 노래하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은숙 씨 같은 건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고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무대는 이미 우리들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 하려고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유전자적으로 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전통 문화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가요도 전통 가요가 있고 오페라도 이제는 코리안 오페라를 해야 돼요. 락도. 김덕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한국적인 거, 우리는 서양적이고 세계의 유명한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주를 했죠. 그런데 이제 리트렌제스도 합창을 했어요. 했습니다. 또 유병무 선생님. 예, 유병무 선생님. 우리도 춤을 췄어요. 한국 무용다. 그러면요, 율동이 있었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무용을 리트렌제스 따라갈 수가 없었고. 무용단이니까. 예. 리트렌제스는 아무리 해도 합창으로 우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경쟁하면서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쪽에서 홍혜경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나왔고 이쪽에서 신영 교수님, 조수미 교수 같은 분이 나오게 됐던 거죠. 네. 대한뉴스를 찾습니다. 주인공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서 뵈니까는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우리의 어떤 감정샘을 자극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안타깝게 못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영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오셨거든요. 그거 지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박수로 만나보시죠. KTV 국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는 어떻게 어린애들이 가서 저렇게 할까? 그렇지만 정말 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감사했죠. 영자야, 너 어쩜 이렇게 연락도 없어? 너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잘 듣고 알고 있어. 남편한테도 듣고 좀 연락 좀 해라. 맨날 희기거리고 너만 행복하면 되냐? 연락해. 더욱 국민을 위해서 큰 방송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KTV 국민방송 축하합니다. 파이팅! 우수한 전라도 사투리 멋있고 잘생기고 뭐 남자답죠. 뭐 화끈해서 매력 덩그리죠. 웃기고 막 끼리는 거.
데뷔 한 3년, 4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야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신인으로서 팔팔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병역 의무니까 군대 입대했는데 또 마치 월남전이 있어서 월남을 갔더니 너 임마 노래 편안하게 부르고 왔지? 한번 혼나봐. 그러더만 하여튼 그 다음 날부터 빠따를 맞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앞으로 누워서 자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빠따도 너무 맞으면 이 뒤에가 엉덩이가 터져요. 많은 가수 중에서 가장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진성남 씨가 한 분이죠. 왜냐하면 같이 월남에 같이 있었고 우리 해병대 청룡으로 같이 갔었죠. 네네. 우리 가요계는 저보다도 나이로나 가요계는 훨씬 선배님이시지만은 군대는 이분이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박일남 선배님, 우리 진성남 선배님, 제가 형님이고 선배님이고 참 그렇지만은 군대에서는 나한테 혼들 많이 났습니다. 그분들한테 안부 아이고 성남이 형, 한번, 네. 일남이 형은 가끔 보는데 성남이 형은 자주 못 보네요. 하여튼 건강하시다는 걸 알고 있고 어디든지 건강하시고 한 번씩 연락합시다. 낮바닥도 좀 보게. 너무 오래됐어.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고 멋진 프로 잘 만들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화이팅!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 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박수!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 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다 같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찬 씨.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요. 옛날 남진 오빠를 보듯이 눈이 하트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요즘 간다간다라는 신곡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올해 21살 신인 트로트 가수 김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남진 오빠를 떠올린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그 숨은 가수 찾는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따라하신 적이 있죠. 네, 그 기회가 돼가지고. 네, 그때 직접 만나셨을 텐데 파병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셨나요? 파병 당시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68년도 8월 달에 입대를 하셔서 이렇게 그 월남전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뒤에 계신 진성남 선생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서 같이 매를 많이 맞으셨다고 그러셨대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남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너무 그래도 추억 같고 거기서 지내시면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잊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선생님. 네. 뭐 수많은 명곡이 있겠지만 네. 그 당시에 그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는 어떤 거였다고 하셨나요? 제가 네. 알기로는 가슴 아프게, 예, 가슴 아프게도 그 파병 이렇게 가셔서도 막 가기 전에 또 많이 부르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한 들었어요. 소절만 좀 들려주세요. 제가요? 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아, 이 원래 고향을 박수 안 쳐주나요, 박수를 이렇게? 좀 쳐주세요. 네. 네. 너무 슬픈 노래라서. 또 그 당시에 전쟁 상황에 있던 분들은 그 노래를 정말 슬프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월남에 가셨던 분들이 나와주셨으니까 네. 이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노래 들려주신 김수찬 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월남 파병과 관련된 당시 주인공들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월남 파병 당시의 화면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남남 브라더스 또는 쓰리남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쓰리남은요. 바로 월남전 당시에 활동하셨던 가수 남진 씨, 그리고 진송남 씨, 그리고 박일남 씨 이렇게 세 남을 일컬어서 쓰리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남진 씨와 함께 대한뉴스의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가수 진송남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어이해 말 한마디 못한 채 바보처럼 그님을 잃어버리고 거기까지도 되고건만 아무래도 못 잊어서 바보처럼 울었다 목을 놓아 울었다 차라리 생각을 말자 해도 너무나 사랑했던 까닭에 바보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해 수소문을 해보건만 찾을 길이 막연해서 바보처럼 울었다 소리치며 울었다 진송남 씨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특히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위문공연 갔을 때 가장 기억 남는 가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제가요? 네. 네. 아 그때 진송남 씨 왔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국방부에서 남진, 박일남, 진송남 이렇게 등등 가수들이 군무 이탈해가지고 영리 행위를 한다고 그 다음날 특수교육대로 월남가로 특수교육대로 넘어갔는데 박일남 씨가 안 보여요. 걔는 붕 출발을 해가지고 부산항은
멀어져 가는데. 아 그러면은 박일남 선생님만 못 가신 거예요? 뭐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었나 보네요. 그때가 27세 이상이 못 갔어요. 그 지금 얘기는 네. 금지초문이네. 처음 들었어요. 좋으셨대요. 왜 안 왔는지 그걸 몰랐어요. 얘기 듣지 못하다. 해병대 깜은 네. 박일남 같은 이제 성격 가진 말이 와일드한데 뭐 진성남이나 남진은 좀 얌전한 편에 줬단 말이야. 감히 해병대 갈 생각을 우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박일남이는 빠졌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했더니 나이 때문에 그때 또 노래를 제가 희야 이게 맞아 히트를 안 했는데 그 히트마다 시키고 가려고 이제 슬쩍 뭐 피했는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 그때 당시에 월남에 그 이제 가는 거죠. 연예인 병사들 굉장했어요. 이게 뭐 굉장하고 그냥 저마다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해병대 가는 거야. 해병대 탁 가지고 또 이제 해병 부대 들어와서 우리들은 이 바다에 이 몸과 마음을 바쳤나니 라이 차차차 그냥 그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해병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박일남 선생님, 그 당시에 제가 그 들은 바로는 월남의 달밤이라는 노래가 있던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 생각에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던가요, 그게? 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정작 월남의 달밤이라는 노래는 안 가신 분이 부르신 거네요. 그쵸? 아니 그 노래는 윤일로 씨가 불렀던 우리 선배님 노래인데 제가 네.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지 않았는데 특별히 리메이크 하신 이유가 할 건 다 했다니까. 굳이 가지 않았는데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 훈련도 다 받고 그 썩은 냄새도 맡고 네. 그리고 이 월남의 달밤도 불렀다니까. 그 월남의 달밤은요. 우리가 그 불렀던 노래지. 왜냐면은 우리가 1년을 하고 저분들 다 1년 하고 오셨죠? 우리는 그랬어요? 1년을 마치고 3년 하셨대요. 그렇습니까? 네. 대선배님. 근데 올라가라니까 그 부대장님이 연해대가 해산이 돼 버렸으니까 해체가 됐으니까 가봤자 힘드니까 여기서 그 전투를 하고 들어오는 병사들 위문하고 또 거기 방송이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방송을 했는데 병사의 음악 편지를 하는 게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국에서 온 엽서를 읽어주고 노래를 신청곡을 들어주는데 1시간짜리인데 그때는 이제 병장 진송남이었습니다. 병장 남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교대로 이렇게 하고 위문도 하고 저녁에 되면 여단 외곽에 나가서 근무를 서요. 근데 근무 서는데 그 월남 달밤 이런 노래는 우리가 딱 부르던 노래죠. 그게 초소에 거기 그 여단 거기 초소에 가면 수류탄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그래 뭐 해놓고는 있는데 2시간씩 근무를 했던가 그때 하여튼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혼자 있는데 진짜 비 오는 날은 그래도 무서웠어. 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36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월남의 달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그 당시에 함께 고향을 그리워했던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노래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남쪽 머나먼 나라 월남의 달밤 십자성 저 별빛은 어머님 얼굴 누가 불어주는 하모니카냐 아리랑 멜로디가 향수의 전 가슴에 짓네
아이고 한국 산호등 아롱다롱 물에 가득 실어보는 그님의 노래 떠나온 수령마을이 아득한 고향 그림사죠. 자유수호의 기치를 내걸고요. 살아서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인사를 뒤로 한 채 머나먼 이영만리 정글로 떠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건데요. 부산항을 출발하는 당시 파병 장병들의 모습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자, 월남 파병 50주년을 맞아서 그날의 생생한 상황이 담긴 월남 파병식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월남에 파견될 한국군 전투부대인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이 9월 20일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먼 이국 땅에 목숨을 걸고 나서는 대한민국의 용사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이 작전관 월남 파병 재현 행사는 해마다 국가 안보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시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떠났으나 함께 오지 못한 전우들과 그 시절을 함께한 전우들을 기리며 자랑스런 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슴에 담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지키고 도우려고 떠났던 길. 고귀한 희생정신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선배에서 눈물이 나네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항상 발벗고 선보에 나설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범영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영 대령님. 대한뉴스의 또 다른 주인공 이범영 씨. 저희가 지금 대한뉴스, 네. 그 예전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고 있거든요. 파병식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십니까? 당시 우리는 여의도 비행장에서 10월 14일 날, 12일 날 대대적인 환송식이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을 모시고 참 삼보조인들 외국 사절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그 당시는 여의도가 모래벌판 비행장이었어요. 거기서 전 사단이 집결해가지고 열병식과 분묘식을 끝내고 천막으로 들어오니까는 저희 작은 형님하고 우리 그 동료로 있던 그 당시 그 무학여고 1학년 다니던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하고 면회를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한참 그 형님하고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쟁터로 나간다고 하는 동생을 보는 그 형님의 눈에서는 참 눈물이 그성그성하고 참 뒤돌아가시는 형님의 발은 떨어지지 않고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요. 또 그 당시에 그 동료의 그 부모님이 그 면회 왔을 적에 그 내 동료 여동생이 하나 따라왔는데 그 무학여고 1학년 다녔어요. 그 학생 보고 우리가 월남 가면은 오빠하고 힘을 합쳐서 서로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그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적어줄 테니까 그 유문 편지를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가 가가지고 한 2개월 후에 편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친구가 소개해준 그 김동현이라는 학생이 3년 동안 67년 5월 달까지 저한테 그 유문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유문 편지가 67통이 왔어요. 그동안에. 참
그 학생의 그 의무 편지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성분이신데 월남 파병하고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저 간호장교로서 파월 했는데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리고 또 월남전 창전 당시에 백의의 천사로서 간호장교로서 가신 또 안상전 선생님이 나와주셨거든요. 네. 안상정 선생님께서도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LST를 타고 11일간 항해해서 사이공에 9월 20일에 도착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군장성들의 많은 환송, 아주 성대한 환송을 받고 붕따올에는 아주 좋은 도시에 이제 거기 정형외과 병원을 인수해가지고요. 저희 제2동외과 병원 창설이 돼서 간판을 세우고 태극기를 세우고 이제 진료 업무가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때 감회로운 거는 한국에서도 태극기는 많이 봤지만 그때 월남 땅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걸 볼 때 너무 감명이 새롭고 제가 월남을 지원했지만 지원할 때 당시에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열심히 대인 진료도 하고 월남 군인, 정부 군인 간호도 하고 또 이따 조금 특이한 거는 마침 배트공 환자도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제가 그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기자님 실제로 그 당시에 파병할 때 국가적인 행사처럼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부두에 가서 그 손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환송해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병풍이에요. 뒤에 이제 착 흔들고 앞에는 이제 부산여고, 경남여고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장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족과 이제 이별식을 한 후에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한 발자국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여고생이 이제 그 꽃을 화환을 걸어줘요. 그럴 때 정말 그 어떤 그 비장감 같은 게 제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그 환송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런 환송을 받고 현장에 가신 분들은 여기 많이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령관님을 모시면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병들을 소홀히 집인 사람들은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탈려가면 어떡할 거냐고 왜 그렇게 장병들을 보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놈들이 가면 지금 죽을지 살을지 모르는 일인데 옆에다 집을 놔두고 그냥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67년도에 월남을 파병해가지고 70년 7월에 귀국했습니다. 이게 만 36개월을 월남에서 전투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남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모든 것이 감정이 복받치고 우리는 최초에 의무부대 평화의 사도로 갔어요. 우리 의무부대 가고 그 다음에는 건설부대 공병여단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투부대를 파병을 요청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투부대를 안 보내려고 담배 5갑을 폈다고 그러는데 월남 참전 전우들이 거의가 나라에서 부름받고 갔다 온 겁니다. 저는 전투 경험도 하고 쓰라린 경험도 겪었지만 그 대민봉사할 때 그들의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눈물을 보여주는 그 마음을 통한 진정한 스러운 마음, 귀중한 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기에 또 우리가 있는 거고요. 이분들의 그 노력과 희생을 저희가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던 농촌 새마을 운동이요. 이제는 전 세계 25개 나라에서 배우러 찾아오는 그런 글로벌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별기획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새벽종을 힘차게 울리던 새마을 운동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 놀랍게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의 새마을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구촌의 새마을 운동, 그 열띤 배움의 현장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구촌 곳곳에서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34개국의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한 새마을 운동의 열기가 가득한 현장. So the effort we are making in Uganda is to transform our people from being subsistence farmers to commercial farmers. And I have seen this is exactly what Samuel Udong did here in Korea. And therefore, I'm very, very highly impressed by the experience of the people of Korea. And I'm going to adopt the elements of Samuel Udong that suit the conditions of Uganda. 새마을 운동의 출발점을 돌아보고 농촌 현장에서의 새마을 운동의 결실을 살펴보는데요.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익히고 나라마다 개혁의 꿈을 안고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갑니다. Really, we are very appreciating and we are admired with the former president's dedication. He's a great leader. He's a leader of a nation, really. We have got many things to develop our country with this concept. Really, we thank Korea to make us convinced about this poverty alleviation program. 황무지에도 꽃은 피고 풀은 자라납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배움의 열정 하나로 꿈을 이루었고 국가 발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그곳에 배움의 씨앗을 뿌려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라 그 나라의 뿌리가 되고 잎이 되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희망의 현장. 희망의 씨앗은 더욱 번져갈 것입니다.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3대 정신으로 이루어진 새마을 운동. 전 세계인들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KTV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해서 나왔는데요. 마침 지금 모시고 계세요. 저쪽에 오시고 계시네요, 우리 정문자 회장님.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문자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찾느라 고생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유리의 여인이었던 정문자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여성 새마을 지도자로서 요즘도 해외 또 강연도 다니시고 있죠.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새마을을 배우러 오는 저개발 도상의 그 지도자들은 굉장합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피부도 다르지만 강의를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질문도 피부에 제가 들어도 질문이 마음에 와 닿아요. 정말 자기들이 가서 뭔가 해보려는데 그 나라 힘이 든가 봐요. 우리나라하고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려고 노력하니까 성공할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정문자 선생님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처녀 농군이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처녀 농군들의 삶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농촌의 처녀들은 일을 잘해야 살림도 부흥시키고 부모들을 호강도 시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녀 농군이 되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친정이었던 익산군은 여성들이 나가서 막 쟁기도 갈고 이렇게 들일을 하는데 시집을 간 우리 임실은 여자들이 들일을 안 해요. 집안일만 하지. 그런데 이 새마을을 통해서 모든 여성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이 생산하는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전부 다 우리가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남보원 선생님께서도 재능 기부 겸 행사도 가서 무료로 하시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위로 공연도 많이 하셨죠.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는 진짜 너 무슨 요즘에 아침에 무슨 운동하니? 나는 새마을 운동해. 맞아.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 한다고. 네. 그게 이제 자랑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연예인들도 한 몫을 했죠. 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삽도 같이 들어서 했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는 이제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공연도 해주고 뭐 성대모사 내가 하는 재주를 뭐 소소리 농촌의 소소리 뭐 개소리 아까 개소리했지만 소소리 말소리 뭐 이런 거 이제 성대모사를 해주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차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주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 살기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이 가치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정신적으로 잘 살기 운동을 한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고 그 정신적 잘 살기 운동이라는 게 압축해서 설명하면은 근면자주 협동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 가치를 계승한 거거든요. 근면자주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의 하나의 해외 한국의 무형 자산으로서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돼서 지구촌 빈곤 퇴치와 지역 개발의 모델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중앙연수원에는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이 여러 번 와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새마을 운동은 우리 해외에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새마을 운동이 그냥 예전에 역사적인 일로만 알았는데 정말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KTV입니다. 네, 이쪽으로 새마을 운동 관련 자료를 기증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저게 축사인가? 저기도 송아지 있는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일수 선생님 맞으세요? 반갑습니다. 자료 주신다고 해서 한 걸음에 왔어요. 네, 그 당시에 자료를 다 모으면서 누구보다도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양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사실은 22년 동안 새마을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이 받았지만은 새마을 지도자가 내가 아니었었더라면은 이런 것을 내가 지금까지도 몰랐을 것이 않느냐. 이것만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우스 하자도 모르는 우리 시설 하우스를 2년 동안 다니면서 메론이라는 그 아주 열대작물이에요. 그는 베어가지고 우리 마을에다 여파를 남겼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 그러니까 수원이겠죠. 백순영 교수한테 14일 동안을 가축에 대한 사육 및 예방, 질병, 처리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마을에 축산단지를 일으키면서 일일이 제가 주사 놔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을 배우지 않으면 목재화가 철제화로 변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할 수 없이 용접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산소 용접하고. 이 새마을 지도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 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농촌진흥원에 가서 모다, 전기, 또 보일러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진흥청에 가서 또 2주간을 배운기 보링, 트랙터 보링 이것을 그러니까 5가지를 제가 마무리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링하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사소한 그 농기계 그거를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기술을 터득이 해야만이 지금 농촌에서 전부 다 돌아가시고 노인들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손을 써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만은 조금 알아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대로 마치고 다만 제가 22년 동안에 서류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전부 다 작성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한 것으로 오늘 점수를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했던 모든 활동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 자료들을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요.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때만 해도 총회라는 것은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연년이 지금 77년도부터 내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95년 말까지 이것은 작성했고 이것은 하수구나 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도국계약서부터 시작해갖고 자재소불부, 지출결의서, 도국계약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류가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회장님, 이런 자료들이 우리 역사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양일선 지도자님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친 헌신과 노력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한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우리 새마을 연수원 자료실에 네. 잘 보존하고 전시해서 우리 양일선 지도자님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기록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좀 쳐주세요. 기토를 원하셨던 임대 정말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자 실업고등학교. 어려웠던 시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꿈을 키워오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배우기 위해 꺼지지 않은 불빛처럼 대한민국 발전에 밝은 등불이 되어온 여성 근로 학생들. 주경야독 선배들의 꿈을 이어가는 오늘의 한일전산여고 후배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 희망을 심어주는 선배님들을 응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선배님들을 본받아 더욱더 노력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는 한일인 되겠습니다. 한일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뉴스에 나오신 선배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후배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전산여고 화이팅! 역경을 딛고 날아오른 여성 근로 학생들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바로 그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운 주경야독으로 늘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의 주인공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바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댁이 정차선 씨 댁 맞나요? 대통령 각하게 된 감사문 낭독 있었어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KTV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의 그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특히 눈물의 졸업식으로 화제가 됐던 분들이잖아요. 네, 정차선 씨. 화면의 주인공 정차선 씨. 네. 지금 뒤쪽에 나와 계신데 방송 이후에 주변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몰랐던 친구들이 또 연락도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 달리 봐줬어요. 급이 달라졌어요. 늘 사랑해주고 그동안도 많이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방송을 봤었거든요. 네, 보셨어요? 네. 남상희 씨는요? 근데 그 소녀가 저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됐는데요. 네. 그때 막 저도 방송 보면서 남잔데도 눈물을 콧물 짜면서 막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이곳 스튜디오에서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요? 좀 감정을 좀 더 불어넣어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남상일 씨는 눈물을 잘 흘리는 남자로 유명한데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마지막 졸업식 날 그렇죠. 마지막 친구들에게 감사의 글을 대통령에게 쓰는 감사의 글을 읽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대통령에 쓴 글이 눈물바다가 될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때 글을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차선 씨?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자, 박수를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올리는 감사문. 그날 가슴을 메이게 하던 아우들의 송별사.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달픔보다 몸은 비록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항상 두고 온 고향에 자나기나 부모님 경험 걱정, 동생들의 학비 걱정, 어머님의 부엄을 받고 울부짖던 우리 언니, 어머니만 계시는 집안에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각하께 없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을 두고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배운 지식과 기량을 더욱 닦고 덕성을 길러 바람직한 대안의 딸들이 됨으로써 하에 같으신 대통령 각하의 은총과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여러 어른들에게 보답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옵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두 손 모아 비오며 임한줄입니다. 1977년 2월 13일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졸업생 대표 정차선 올림. 네. 아유. 1977년 당시에 그 졸업식장에서 대통령, 지금은 이제 호칭을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낭독을 해주셨는데 전문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일여실에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은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셨는지 지금 방청석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네, 아직까지 봤어요. 지금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데요. 이 감동의 그 여운, 사실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저게 어디서 왜 슬픈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저는 저 학생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도 읽고 대한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 주인공이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세계에서 몇 지 안 가는 가난한 나라. 그래서 뭐 굶는 거는 다반사라고 할 정도로 하루 세 끼라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살리는 경제 역군이었던 그 서독에 파견됐던 광부나 간호원 그분들 그런가 하면은 또 월남전에 나갔던 우리 그때는 이제 오빠들 동생들 그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처럼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공부는 하고 싶고 했을 때 그 효시가 됐던 그 지금 한일 실업 여자 학생들의 그 모습들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우리 여학생들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아니 어떤 집딸은 공부도 하고 집안도 먹여 살린다는데 너희들은 집에서 밥도 먹여주는데 공부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그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 책임도 좀 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네. 된 그런 분들이 그럼요. 한일여실 우리 학생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효준 씨는 어떤 관계인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일 여실둥입니다. 한일여실 둥이? 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 학교 지금, 지금 4대 이사장입니다. 한일 전선여고에. 아, 그러시구나. 많이 젊으신데요, 이사장님 친구는. 그럼 당시의 기억은 어느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선배님들 기숙사에서 속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해서 그 어렸지만 그 공장문을 나오셔서 까만 교복에 세라복에 가방을 들고 학교 교문을 들어가시는 무리와 또 수업을 오전에 하시고 또 공장에 일하러 가시는 무리를 이렇게 바라보던 유치원생으로서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할아버지님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나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다. 우리 성악을 하고 계시는 이진명 선생님께서도 그 당시를 또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77년도에 한일합성을 입사해서 그때부터 제가 한일합성 한일여실고 출신입니다. 그러고 저는 학구예를 제가 좋아했던 성악
음악가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졸업하고도 끝까지 꿈을 향해서 도전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1년 제수에 제가 국립대학 들어가서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요. 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피아노 학원을 4년을 그러니까는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유학 자금을 마련해서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비엔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페라과를 최고 점수로 졸업하고 지금부터 14년 전에 기록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창작오페라다 남자 이진영입니다.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진영 선생님께서는 또 아버님과의 특별한 또 추억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으로서 학업을 중단할 뻔했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그리고 시골에선 다 어려웠지만 그땐 특히 저희 가정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만 학교를 가라 하시며 책을 태워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학년을 마치지 못할 그런 단계에서 저희 중학교 3학년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장학금의 기회를 주셔서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지금의 고등학교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의 그 기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의 이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물론 그 책을 태워버렸지만 저에게는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버지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모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의 기둥은, 한 나라의 기둥은 지도자이고 한 가정의 지도자는, 그리고 기둥은 아버지듯이 우리 모든 우리들의 그러니까는 초점을 맞추는 거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없었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책을 태워버렸던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 강고함, 저에게 의지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나름 그렇게 악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저에게 강한 이렇게 어떤 그 의지력이랄까 이런 걸 심어주셨던 아버지, 매번 저는 매일 24시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선 씨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당시 이게 배웠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훌륭해야, 어머니가 지식이 있어야,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 2세들이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요. 또 제가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정차선 씨가 눈물의 졸업식에서 낭독을 하셨던 그 강당도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요. 기숙사도 가봤고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정차선 씨가 많이 듣던 노래가 김상희 씨의 800개래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긴장돼서 인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두 분이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차 선생님께서 김상희 선생님 만나 뵙고 싶다고 아까 사진 많이 찍으셨죠? 예, 둘이 찍었어요. 예, 그래요. 어느 정도 보고 싶으셨나요?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제가 이 인터뷰, 이 토크쇼 한다는 말씀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그때 당시에 코스모스 800의 대머리 총각이었죠. 그런 거 노래.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노래라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분 오십니다 이러는 통에 얼마나 가슴이 설렜던지 몰라요. 우리 저기 방청석에 우리 원주 언니도 와 계시는데 원주 언니 어디 들었어요. 그날 듣고는 나는 간다. 나는 나 데리고 가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수를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또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껴서 이곳에 계신 한일 여자실업고등학교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잘 오셨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상희 씨의 노래 한 곡 청해 듣는 거 어떨까요? 어머님 800개의 얼굴을 묻고 꿈을 봤던 어린 내가 언간 엄마 되어 꿈을 주는 800의
되었네. 찬란한 태양 같은 어머님 정을 어릴 땐 몰랐어도 지금은 나도 자라 엄마 되니 그 정을 알 것만 같은데 그날이 그리워도 가고 없는 어머님의 발베개. 찬란한 태양 같은 어머님 정을 어릴 땐 몰랐어도 지금은 나도 자라 엄마 되니 그 정을 알 것만 같은데 그날이 그리워도 가고 없는 어머님의 발베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대한뉴스 사연들을 또 듣고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모든 학생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춘기 어린 나이에 맞아요. 일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부모님 생각이 또 났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또 꼬박꼬박 집에 다 보내고 다 그렇게 살았었나요, 실제로? 이지면 선생님 어때요? 네, 사실은 본인들이 공부하는 거는 물론이거든요. 사실은 공부하는 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대통령 각하께서 다 장학금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비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고요. 일하면서 벌었던 돈은 부모님들에게 모두 송금하는 게 80~90%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그 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생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저쪽에 앉으셔서 교감을 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기억 지금도 생생히 나시죠? 어떻습니까? 네, 김상희 선생님의 발베개를 들으면서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기숙사에 와서 저녁 점호를 마치고 나면 방 소등을 합니다. 소등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복도로 나와서 작은 상을 펴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모포를 가지고 와서 깔고 덮고 이렇게 복도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50여 년을 살면서 그때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못한 공부를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서 지금도 박사 과정의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 같은 곳이 한일 합섬이었고 한일 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 근로자 찾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모두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들인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또 방청객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주인공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특별기획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KTV가 세종시대 개막을 맞아서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네. 또 특별한 주인공들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앞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 국민 채널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참 감동도 있었고 네. 재미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또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네.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우리 대한민국 기적의 주역들 모시고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의 주역인 대한뉴스 주인공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끝으로 눈물의 졸업식 주인공이죠. 정차선 씨의 희망 메시지 꽃씨로 저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